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고죄 일부 기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부 기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여기 지난 시간에 보고 잠깐 볼게요. 페이지로 말하면 잠깐 페이지 확인하고요. 380페이지인데 요 친고죄 일부 기소,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빼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친고죄 일부 기소 요거는 제외시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제외시켜도 되는 이유는 요건 다 했고요. 요건 포괄일제 추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써놓으셨던데 앞에 있나? 이거죠. 380페이지에 2000년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강화가 강조추행이 이게 이제 친고죄를 삭제했죠. 요거 2012년 6월 13일 날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까 그거 빼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보신다면은 요 포괄 추가 기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포괄일제 이렇게 잊었네. 요거 좀 체크하시고요. 포괄일제 추가 기소는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괄일제 부분 별표 치시고요. 제가 써드린 거, 요거 공기판, 공기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2번은요, 여러분, 2번부터는 지금 여기서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뺄 거예요. 공소장 할 거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뺄 거니까, 2번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공소장 할게.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중요하긴 하면, 요것도 제가 기판력 할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별표 치시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별표만 쳐놓으시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요것도 심하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쭉쭉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공소시효부터 시작할 겁니다. 공소시효는 뭐 출제자세 매우 높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는 일단 형소법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시효가 뭐냐? 그러면 시효는 글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효는 시간 경과의 효력이에요. 시간 경과의 효력이야.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공소는 항상 어떤 거냐면, 그래서 시간 경과니까 시효는 항상 뭐죠? 항상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려보면 원래는 법이 있고 법이 사실을 선도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영어로 하면 should 하면 당위야.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돼. 법을 지키면 살아야 돼서 법이 사실을 끌어가야 돼요. 이게 should입니다. 이게 당위라는 거죠. 법이 사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법대로 살아야 돼.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법 없어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 사는 게 우리 일반인데 시효는 예외적입니다. 시효는 어떤 사실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법적인 효과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사실이 법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거랑 정반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법이 사실을 바꾸는 건데 법에다 사실을 맞추는 건데 요 시효만큼은 사실이 법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효 사실이고, 그럼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복습인데 공소제기의 법적 효과 뭐요? 소송 계속 이거는 뭐죠? 피고인한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잘 봐요. 공소시효 정지를 제가 사실상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면 지난 시간에 법적 효과는 소송 계속이고 시효 정지는 사실상 효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효죠. 사실상 효과는 사실이 바로 뭐죠? 시효입니다. 사실이 시효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효이기 때문에 사실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사실이 법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시효. 그래서 공무원한테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소의 의의를 보면 시효란 그냥 밑줄 치면 돼요. 범죄가 종료한 후에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불기소했습니다. 불기소했으면 이걸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권리 위에 잠잠다는데 검사가 기간 동안 불기소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기소한 거야. 그러면 경우에 국가에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추권이
소추권은 수사 플러스 공소죠. 수사 플러스 공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사 플러스 공소인데 소추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공소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기소가 오래되면 더 이상 공소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여러분 민법에서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소멸시효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500만 원을 꺼드렸어요. 근데 한 20년 동안 달라고 안 해요. 보통 10년인데 10년 동안 달라고 안 하면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가 포기한 줄 알았지. 그래서 그게 바로 소멸시효죠.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는 검사가 오랫동안 기소를 안 해요.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날 봐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소 제기를 못하는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 의만 쓰시고요. 형의 시효는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요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주의하는 건 공소시효는 검사의 항상 뭐야? 불기소야, 불기소. 불기소가 올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면 더 이상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거. 이게 뭐라고요? 공소시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공소시효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일단 요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공소시효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야. 요거만 기억하면 돼. 왜냐면 소추권 소멸되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검사가 오랫동안 기소를 안 해갖고 더 이상 처벌 못하게 하는 거. 당연히 피고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공소 사실적인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개념 외우시고 공소시효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제도이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알아볼 게 뭐냐면 그럼 이 불기소가 일정 기간, 사실이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정 기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검사가 오래 기소를 안 해야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검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소를 안 해야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소 기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일정 기간이 바로 뭐죠? 공소시효의 기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공소시효 기간인 거죠. 같이 알아보기로 합시다.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그래서 더럽게 복잡하게 돼 있죠. 더럽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다음의 기간 경과로 완성한다. 기간이 경과로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뭐 걱정 없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외울 거 일단 쓸게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범죄의 경중입니다. 시효 기간은 범죄의 경중이라고 외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가 중대할수록 시효는 길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중대 범죄일수록 용서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경미한 범죄는 뭐 빨리빨리 완성시켜주면 돼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여러분 저랑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저랑 같이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만 그리시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25 625가 아니에요. 425 625가 아니라 425 사형 25년. 그 다음에 무기징역 무기는 15년. 그래서 425 무일오 이건 외워야 돼요. 425 무일오 이게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이 10년이 있고요. 10년이 있고 5년이 있습니다. 10년이 있고 5년이 이렇게 나누시고 10년이 있고 5년이 나누시고 그냥 다시 한번 자 425 무일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15 다음에 1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해볼 게 어떤 거냐면 징역금고인데요. 징역이나 금고는 자, 해봐요. 10년 이상이야. 10년까지 들어가는 거야. 10년 이상의 징역일 때. 10년 이상의 징역일 때는 그냥 10년이야.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징역의 공소시효는 10년. 반대로 5년 미만. 5년은 안 들어가요. 5년 미만이야. 5년 안 들어갑니다. 10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이야. 5년 미만도 5년이야. 그냥 했으면 돼요. 10년 이상 10년, 5년 미만 5년. 이걸 이제 쓰는 거야. 10년 이상 10년, 5년 미만 5년. 이렇게 되는 거야. 10년 이상 10년, 5년 미만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죠. 5년 이상 10년 미만. 요것만 외우시면 된단 말이지. 5년 이상 10년 미만 사이. 항상 10년까지는 10년이야. 5년은 아니야. 5년 미만만 5년이야. 그러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요거는 두 개를 합치면 15죠. 15지. 15인데 15를 둘 나누면 7.5인데 공소시효는 점으로 다니니까 점어 버리고 7년이야. 7년. 그래서 17.5예요.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7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징역 15년. 그럼 10년, 되게 쉽게 알아요. 징역 15년에 시효는 몇냐? 10년이죠. 10년 이상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쉬우니까 10년을 몇 년? 10년은 몇 년이야? 10년은 얼핏 생각하면 7년이니까 지금 10년은 10년이야. 10년은 몇 년? 10년까지 들어요. 10년은 10년이고 제일 많이 배운 거 5년이죠. 5년. 5년은 5년이 아니에요. 5년 미만이 5년이지. 5년은 7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징역 5년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7년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 425, 무15, 17호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425, 무15, 17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연두세우라가 잘 안 보실 모르겠는데 근데 자격 정지입니다. 보이네. 다행히 자격 정지는요. 똑같은 금을 그려놓고요. 이번에는 대신 자격 정지는 10년 이상이 반대야. 10년 이상이 5년이야. 다시 할게. 5년, 10년 이상 5년이고 그 다음에 5년 미만 자격정지, 5년 미만 자격정지는 5년 미만 자격정지는 여러분 요거는 그 공소시효는 연단인데 연이 제일 짧은 게 1년이에요. 그래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1년입니다. 5년 이상은 5년, 5년 미만은 1년.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요. 그러면 사이죠. 또 마찬가지죠. 사이입니다. 사이. 5년, 10년 미만,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몇 년이냐? 5 더하기 1은 6이죠? 6을 더하기 3이죠. 5, 3, 1. 그래서 17, 5, 5, 3,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격정지는 5, 3, 1. 이 5부터 시작하다가 맨 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5부터 시작하는 거 5,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요걸 분석해보면 고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입니다. 외우는 법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벌금인데, 벌금은 무조건 5년이에요. 액수와 관계없이. 벌금은 무조건 5년. 벌금은 무조건 5년이야. 벌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구류, 과료, 몰수는 무조건 1년이에요. 구류, 과료, 몰수는 무조건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벌금은 무조건 5년이다. 그래서 벌금은 3억이든 30만 원이든 무조건 시효가 5년입니다. 요 그림 그리실 줄 알면 되고요.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425, 무의로 15 쓰고 17호 요 이상 미만을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벌금은 531 알죠? 자격정지 531 이것도 조심하고 벌금 무조건 5년 그 다음에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는 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기본 내용이죠. 됐고요. 올라갈게요. 의제 공소시효인데 공소시효는 저는 불기소가 공소시효 아닙니까? 불기소가 된 게 기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이미 공소가 제기되면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이거는 공소시효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된 더 이상 공소시효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소시효는 불기소가 계속돼야 되니까 이미 공소가 제기됐으면 공소시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무조건 25년입니다. 무조건 25년입니다. 무조건 25년을 경과하면 시효 완성으로 간주해주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을 빨리 안 하고, 그러니까 불기소가 오래된 게 아니라 재판하지 않는 것은 한 2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 거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의제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이번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언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거 썼죠? 그래서 25년, 무조건 25년이야. 그래서 이제 부칙은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요거만 보면 돼.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 피해 소재 불용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2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공소 완성된 거로 본다. 이게 바로 의제 공소시효의 개념인 거죠. 느낌 오시죠? 의제 공소시효.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만 연습하면 돼요. 하나만 연습하면 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벌금 5억에 해당하는 죄. 벌금 5억. 그러면 공소시효는 무조건 5년이야. 5년이야. 그죠? 그러나 공소가 제기되면, 벌금 5억이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면 이제 몇 년이 흘러야 돼요? 25년이 흘러야 시효 완성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게 의제 공소시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50번 사망은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의제 공소시효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시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5년, 25년, 425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시효 기간이 결정이 되는 형 잘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있잖아요. 우리는 절차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절차 법정주의니까 여러분 그 뭐 사형이나 뭐 형기 형은 무조건 항상 있지만 형은 무조건 법정형입니다. 있지만 법정형이 한 형벌은 법정에 따라 정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볼게. 이렇게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면요. 법정을 감경하면 이게 선택형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법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면 선택형이 아니라 지우고 가중하면 처단형이 돼요. 이러니 처단형이 돼. 처단형. 법정형을 가중 감경하면 처단형이 됩니다. 형법에서. 그리고 처단형에서 이제 여기서 법원이 선택하면 선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선고형은 요거는 그냥 써만 놓을게. 우리 전시에 온 거 약식명령 직결심판만 나중에 할까요? 직결심판만 선고형 기준이야. 약식명령 직결심판은 선고형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이것만 선고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잊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법정형의 기준입니다. 법정형의 기준이야. 형법의 형은 항상 법정형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 먼저 할게요. 가중 감경하지 않은 형. 가중 감경하지 않은 형이죠. 가중 감경하지 않은 형. 이게 바로 법정형이죠. 여러분 여기다 이게 바로 법정형. 요거를 가중 감경 바꾸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 감경하지 않은 게 이건데 뭐 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15년 이런 식으로. 가중 감경한 게 10년이면 공소시효는 몇 년? 10년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건 아는 법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게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요. 이게 특별법은 달라요. 특별법은 아예 여러분 처단형이라는 게 없어요. 형법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이렇게 돼 있고 선고형은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 법정의 기준인데 특별법은 아예 형법의 법정형을 가중 감경해서 특별법 특히 대부분 가중에 특가법이나 폭처법 간호 가중하거나 감경해서 특별법의 법정형을 정하는 거예요. 특별법은 아예 법정형이 바로 그냥 선고형으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법은 법정형이 가중 감경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죠. 특별법은 특별법인데 특별법은 법정형이 된다. 그래서 이번 형법 이외의 법률 이게 특별법인데 특별법에는 요 251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요. 특별법에는 251조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용되지 않는 얘기는 여기다 쓸게. 특별법은 가중 감경한 법정형. 또 하나 법정이더라도 가중 감경한 게 법정형이한 형법은 가중 감경하지 않은 게 법정형이고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요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특별 목적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형법에 형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도죄만 해도 살인죄도 사형 무기 뭐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절도죄도 뭐 10년 이하의 징역 뭐 천만 이렇게 선택. 형을 병과할 때 요거만 병과할 때는 요거만 이렇게 무거운 형. 매도원형에서 병과할 때는 여러분 가벼운 형이 아니라 무거운 형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만 기억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예컨대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인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 벌금보단 징역이 중요하죠. 6년을 기준하니까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이죠. 7년 이런 식으로 무거운 형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사범 방조범인데 공범이죠. 여러분 공범은 정범의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범은 종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범이 기준됩니다. 공범은 정범이 기준되는 거예요. 정범이 기준됩니다. 그래서 공범은 정범이 기준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표적금을 개별하게 기준한다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법정이 가벼워진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당연히 뭐죠? 신법 들어가는 거예요. 가벼워졌으니까. 다 피고인법. 저는 법이 바뀌었을 때 가볍게 바뀌면 가벼운 신법입니다. 가벼운 신법. 요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가벼운 신법. 요 얘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가볍게 보시면, 병과되면 무거운형. 그 다음에 개정되면 신법. 가벼운 신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겠죠? 일반 형법, 특별법.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법정형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느낌 오죠? 처단형이 아니라. 그래서 처단형에서 요게 바로 가중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메모하셨죠? 넘길게요. 됐고. 그 다음에 249조 3항, 개정규정 나중에 할 거니까 249조 3항의 개정규정. 의제공소시효인데, 규정, 요건데, 요건 나중에 이제, 각주 2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 거니까, 경과조치인데, 경과조치.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형인데, 그 원칙, 법률사실, 어떻게 법정을 정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 요건 좀 정리할게요. 요 원칙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보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보실 필요 없고, 요거는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봐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상상적 경합인데요. 상상적 경합은 이겁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당한 거죠. 1타 2피죠. 근데 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가서 염산을 부어버렸어요. 염산을 부었는데 여자친구가 개로 막았어. 그래서 개도 다치고 여자친구가 다쳤어요. 개는 물건이기 때문에 손괴, 여자친구는 사람, 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괴와 상해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한 번 염산을 뿌려갖고 둘을 다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개 행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한 개 행위가 여러 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벌상일죄, 과형상일죄입니다. 가장 중한 죄로 한 번만 처벌하니까 한 번만 처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한 죄로 한 번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처벌할 수 있을 때는 가장 중한 걸로 한 번만 처벌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처벌할 수 있을 때 가장 중한 죄로 한 번만 처벌한다는 얘기지, 시효 계산은 여러분 당연히 여러 개의 죄니까 여러 개의 죄잖아. 시효 계산 여러 개의 죄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인데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여러 개의 죄지만 처벌할 때, 그래서 이걸 과형상일죄라고 보는 거야. 죄 자체는 여러 개의 죄라고. 죄 자체는 여러 개의 죄이기 때문에 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벌할 때나 가장 중한 죄로 한번 처벌하는 거지. 시효는 처벌 못하는 거잖아요. 시효가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 소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각각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돼. 그래서 볼게요. 공무원이 알선도 하고요. 변호사법 사기도 치고,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도 저질렀어요. 그럼 요거는 항상 두 개가 하나의 행위로 두 개를 저지른 거잖아. 이게 상격인데, 상상적 경합인데, 이때는 요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만 시작하면 돼. 하나가 완성됐다고 해서 다른 죄도 당연히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 죄의 법칙에 따라 별개로 판단해 본다는 거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됐죠? 처벌할 때나 가정적으로 한 번만 처벌하는 거지, 상상적 경합은 처벌할 때는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거지, 공소시효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잠깐만 보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공소장 변경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공소장 변경인데, 요거는 제가 개념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넘길게요. 지울게요. 공소장 변경은 잊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공소장 변경이 나오면 더, 공소장 변경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공소장 변경이 됐을 땐 요것만 옆에 적을게요. 변경이 되더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변경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변경이 됐을 때도, 공소장, 자, 요것만 쓸게.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그냥 쓸게요. 공소시효의 기준점은, 공소시효는 항상 뭐죠? 같이 써볼게. 공소 제기시가 기준이에요. 공소 제기시. 절대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닙니다.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 제기 시가 기준이다. 시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언제나 공소 제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그렇지만 변경되면 이제 적용돼야 될 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경이 됐을 때 적용될 법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번, 법조형은 변경된 법조형입니다. 변경된 법조형. 요걸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요 그 기준 하에서 요 판례 두 개를 읽어보시면 돼요. 원래 공소제기시, 그다음에 변경시.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 두 개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까지가 공소시효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 3번의 공소시효의 기산점부터, 기산점 쉬운 거니까 기산점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